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린입니다. 우리 시장은 우려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는 우려. 이렇게 많은 우려들이 작용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지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역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전망도 나온 만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오후장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 해결 창구 열어놓을게요. 샵 3772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찌크릭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홈프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과 함께라면 주식시장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모셨습니다. 홍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 시장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도 궁금한데요. 현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약간 예상은 하는 듯한 발언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2차 재확산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수 자체가 금일 오늘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2180선까지 후퇴했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현재 2120대 2023입니다. 현 시간 실시간 주가가. 그리고 국제 유가도 재확산 우려 때문에 어제 8.28% 하락해갖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달러를 갔다가 결국에는 35달러 밑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 연준에서 부정적인 경기 회복 얘기를 했는데 어제 S&P 500 같은 경우 500 종목 중에 496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예전에 본 거 이후로는 오랜만에 그런 시장을 보는 것 같고, 또 하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술주하고, 그러니까 여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성장주 섹터,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면 지금 최근에 카카오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장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고평가더라도 내년도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 쪽에 실적 포트로 종목 포트폴리오 자체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이따 좀 자세한 얘기 전략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또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요? 오늘은 일단은 공략 가능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휴대폰, TV, 가전 뭐 다 아시는 글로벌 1위 그 전자기업이고요. 이 종목을 첫 번째 자주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삼성전자가 지수 쪽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하이닉스랑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투명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게 되면 실적 체크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망세로 봐야 될 상황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상단에서 돌파 못하는 모습이 되게 눈에 거슬린다는 말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개파락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안 했는데 오늘 보시면 제가 말한 51,500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차피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로 상단으로 가려면 분봉 보시면 꺾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가 54,000원 초반권입니다. 54,000원 초반권으로 올라간다면 일단은 상승 영역으로 들어가서 일단 고점으로 갈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렇다면 현금 확보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향후에 실적이 좀 꼬이게 되면은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실적주하고 기술주 중심의 포트 재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주, 기술주의 재편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2분기 실적 부진을 좀 전망했습니다. 오늘 IT 투톱 장중 4%대 급락, 수급 쌍끌이 매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현명한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또 종목을 살펴보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바이오 2대장주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 각종 단백질 치료제 개발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램시마 SC가 지금 내년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신제품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게 그 코로나19 임상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또 연구성이 발표가 좋게 나오면 이슈가 또 한번 붙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 시 그 원래 전에 문제가 헬스케어하고 제약에 지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합병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위치 보시면 성장주 관련된 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셀트리온을 보는데요. 차트 보시면 진짜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일에 조정이 나온다면 하단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건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슈도 살아있고 향후에 뭐 코로나 영향 관련 또 뭐 연구 발표도 있고 하니까 27만 원 미치면 저는 분할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단으로 만약에 지금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 30만 원이 걸릴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상승하면 33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그래서 실적주, 성장주 말씀드리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향후에 SK 바이오팜은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기관들 포트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상장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소식으로 뭐 그룹주들도 날아오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시크릿 공략주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딱 3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익률 높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KCT입니다. 이 종목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이 국내 이슈가 발생하면서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KCT 5월 12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수익률 정말 거침없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웰크론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마스크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 우려로 마스크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다시금 오름세입니다. 부직포 마스크 수요 급증으로 이 회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며 5월 28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3.34%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더구전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 무선 이어폰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1992년에 설립돼 휴대폰 카메라 모듈용 소형 프레임 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호황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6월 10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5%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도 정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KCT부터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 빠르게 높여갔는데요. 여전히 급등 중입니다. 홍 프로님, 오늘 이 종목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잡는다면 좀 어떻게 잡고 갈까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오늘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질 수 없는 그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슈가 받는 것 같고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영어로 CBDC라고 그러는데 그 연구 개발을 앞으로 촉진하겠다, 그런 언급을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일봉으로는 사실 안 보입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직전 고점이 지금 4,400원대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5,000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이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말씀드리는 게 5,000원에서 4,500원을 계산하면 4,750원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돌파되면 그냥 5,000원 보시면서 최대 고점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2017년 1월 달 고점이 아마 5,200원대인데 이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봉상도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 봉 자체가 오늘 거래량이 기존의 고점 거래량보다 더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까지 잘 보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익절 가격을 설정해 드리면 4,000원 이탈하면 비중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에이스킴님께서 KCT는 정말 대박이네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웰크론도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오늘 오전에 속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이 재확산이 다시금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웰크론을 포함해 지금 마스크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홍프로님, 정부가 무기한으로 또 연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도 들고 가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로. 진단키트는 일단 손대지 마십시오. 만약에 단기 매매가 자신 있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혈장이나 그쪽은 연구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진단키트는 이제 만약에 뭐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다시 재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젠 같은 거를 공략은 할 수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매매자분들께서 자신 있게 하실 분들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 조정 줄 때 대응 안 될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공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길 바라겠고요. 웰크로는 오늘 리뷰하는 이유가 직전에 고점을 더 갔다 왔는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잠깐 보시면 7,650원 구간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그 자리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분봉이 현재 보시면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게 이 코로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터지면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교육주는 어쩔 수 없이 등교를 못하니까 그리고 언택트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제주들이 지금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7,650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다음 주 중에 저는 상단을 조금 높게 잡아서 8,3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2,300원까지. 그래서 이게 판매량하고 관계가 있고요. 웰크론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부직포. 지금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하는데 94를 한번 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직포 쪽으로 매출이 급증할 것 같고 부직포도 살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매출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웰크론이 극세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영향을 받으니까 모나리자도 지금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밀렸다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일단 7,650원이 돌파가 되면 8,300원 그리고 최대치는 9,000원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더구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종목을 좀 소개드린 것 같은데 벌써 수익이 났네요. 애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의 수혜주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사과 농사가 풍년 예감된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프로님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을 제 자랑 같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갭 떠서 제가 분명히 8,300원 밑에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지수가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주고 갔습니다. 그 자리를.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LG 이노텍하고 샤프를 통해서 애플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무래도 저는 일단 리포트의 비밀 부분이 있긴 한데 애플의 하반기에 납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소문이 슬슬 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 확정이 돼야지 제가 납품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또 더구전자가 그만큼 또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차트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할 때 분명히 오픈을 일부러 한 겁니다. 그날. 근데 위치로 보시면은 저는 만약에 누른다면 8,500원 밑에서는 도전 가능하고요. 공략 가능하고 9,2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종목 자체를 높이를 10,000원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성장주 해야지 하단에 있는 종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종목을 일부러 리뷰하는 이유가 조금 상승을 했어도 조정 시 공략이 가능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늘 장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보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은 오해 없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이 하반기에 만약에 애플 납품이 나온다 그러면 제 홈프로를 기억하시면서 상단을 꼭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단을 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수익률을 낸 공략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와, 나도 저런 시크릿 공략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실시간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종목,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내용 질문 보내주세요. 유튜브로도 또 홍미나리님, 홍프로님 잘생겼어요 라는 또 이런 칭찬글도 보내주셨는데요. 유튜브로도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이스 공략주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 넘어갈게요. 홍프로님, 잘생긴 홍프로님, 오늘 공개해 주실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 기분은 좋네요. 제가 첫 번째 종목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지금 조금 상승은 했는데 이런 장에서는 전 바닥주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제 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지수가 내려가면 주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상하게 주식이 싼 걸 좋아합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상승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오랜만에 제가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CMG나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예상대로는 됐는데 좀 괴롭히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해서 오늘은 좀 강한 종목을 갖고 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뉴바이오 로직스입니다. 2010년 3월에 설립된 백신 제조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유비콜하고 유비콜 플러스라고 WHO의 승인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콜레라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면역 증강제도 어떻게 보면 정부 관련된 데서 받고 있고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국가 지정 선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 작년 2020년 5월 달 또 뉴스도 있고 그래서 라이트 펀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젤 펀드처럼 향후의 투자금에 대해서 보상받는 그런 건데 2차로 연구비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는 미 의약품 개발 회사를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36억 원어치 취득을 하면서 향후에 또 모멘텀 또한 생기고 있으니까 제가 저점에 있을 때 좀 봤는데 워낙 안 움직이다가 최근 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각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가가 3.56% 올라온 8,45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에 영향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드리는 건 8,350원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350원대면 공략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를 사실 조금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1차 목표가를 9,2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400원 설정하면 물량이 출랑될 수 있기 때문에 9,200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만일에 크게 상승한다면 10,000원을 설정해 드릴 거니까 그대로 전략을 신고가로 10,000원대를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7,300원대,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올라온 자리 첫 번째 초입 구간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7,000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7,300원 전후는 지지선이 꼭 강해야 되는 자리니까 참고하시고, 8,300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그 자리부터 치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으니까 만약에 가격 주면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목표가 9,200원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스 공략주로는 유바이오 로직스였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정말 많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망고포도님 주식 어렵다요. 욕심을 좀 버려야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고민되고 이런 주식 장세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시크릿 공략주 여러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샵 3772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의 힌트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의 또 힌트는 어떤 게 될까요? 이게 아마 제일 클 겁니다. 1973년은 11월에 선경제약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원래 신약 개발 쪽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안구 질환, 그리고 면역 항암 치료제에 관련된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원래 신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은 조금 좀 실적이 파이프라인이 생산되거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중국 파트너인 하버바이오 메드라는 회사한테 지금
급성 시신경 척수염 그 임상 1, 2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첫 투약을 했답니다. 이게 만약에 3상을 허가가 돼서 제대로 돌파가 된다면 향후 상당한 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임상 진행 논문 발표 나오는 게 하반기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슈가 계속 붙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 내에서의 종목군들이 참 많아서요. 글자로 따진다면 좀 간단하게 몇 글자가 될까요? 예, 종목이 좀 묘합니다. 7글자 종목이고요. 가격까지 말씀드리면 3만 원대 종목입니다. 네, 3만 원대 또 7글자 종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홍프로 딱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현재 유튜브에는 123명의 시청자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에이스킴님, 나이스탁, 유리나님,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에이스킴님. 자, 그러면 1246번님의 먼저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인데요. 매입가가 26,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아, 자꾸 떨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주가도 떨어지고 또 계좌에 손실이 나면 고민 많습니다. 홍프로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지금 OLED 제조장비 쪽하고 LCD 제조장비 컨트롤 기기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그 오늘 EUV 예전에 저희 FST가 오늘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근데 그거 이유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간 게 아니라 EUV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향후에 성장성을 크게 보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움직인 건데 OLED 투자가 아무래도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증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 얘기가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AP 시스템이나 원익 IPS나 SFA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갖고 가면서 시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첫 번째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한 달째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렇게 오래 매도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 3월부터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달째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중간에 사서 그나마 조금은 지지를 받은 건데요. 금일 일단 지수 영향으로 개파락 나왔는데 추가 하락도 좀 염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22,5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5일선 안착이 중요한데 30분봉을 잠깐 보시면 25,500원까지 올라와야 위로 상승 방향으로 바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평이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25,500원으로 가면 옆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상단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청자분 가격하고 딱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급등해서 27,000원을 가면 매도 전략을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기로 올라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27,000원대 가면 매도하고, 만약에 추세로 가져갔을 때는 목표가는 28,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반등이 나오고 27,600원대 가 있다면 그때 목표가는 3만 원을 지정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지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OLED 투자나 기관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재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으로는 이하나하나 9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AK홀딩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은 13%고요. 매수가는 22,100원입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가를 보니까 4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대 맞죠? 4%대 이상 좀 빠지고 있는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프로님? 사실 지금 그 애경백화점 기억나시죠? 요즘도 있잖아요. AK가 그래서 애경인데
회사가 지금 화학 부문하고 생활용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애경 뽑으면 폰지나 그런 게 아마 애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항공 관련 제주항공하고 지금 모드락이라고 항공 운송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 자체의 홀딩스니까 지주사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항공사하고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또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분명히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종목 또한 양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로 보시면 사실 차트 자체가 원래 역별 추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하단은 지지선이 18,000원대, 그리고 위로 상단으로 갔을 때 돌파돼야 될 자리가 22,000원이 돌파가, 그러니까 희한하게 오늘은 제가 말하는 가격이 다 시청자분들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은 제가 볼 때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리면서 다 같은 개념입니다. 대형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안착되고 만약에 22,000원 가면 재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하나 좀 크게 강하게 간다 그러면 24,500원. 왜냐하면 25,000원을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24,500원 부근 가면 대략적으로 10%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차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상단으로는 2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유나이티드 제약 신청해 주신 0830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비중 10% 28,000원을 매수하셨네요. 향후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홍프로님, 이 성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하지 않는 한은 그 시장 영역을 넓히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도매나 뭐 아니면 뭐 병원 전문 의약품 납품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신약이 되게 중요하게 해서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요즘에 그 계속 문제는 약가 인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은 최근에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종목 지금 시총이 전일 기준으로 3,500억이라서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평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형이 연매출이 2,000억대인데 영업이익이 300억대 나오는 거 보니까 대략적으로 제약주 중에는 저평가군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제약주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시청자분이 소폭 수익 구간이니까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중요한 구간을 일단 언급해드리겠습니다. 22,000원이 넘어가면 아마 저희 말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1차 목표가를 24,000원대로 정해드리고요. 만일에 하나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최종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6,000원대까지 가능해 보이고, 현재는 오늘 개파락 나온 다음에 지금 분봉 보시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00원대 후반권으로 가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으니까 월화에 21,500원 이상 안착되면 22,000원 돌파되면은 그 다음에 거래량 체크하십시오. 거래량이 만일에 상승할 때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200만 주 정도, 150만 주 이상이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300만 주 터지면 아마 24,000원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유나이트 제약이 약간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어느 군에 들어가 있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사 중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체크하시면서 하단에 지금 19,9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1차 목표가는 24,000원대, 최종 목표가는 26,000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응원할게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그렇다면 6144번님 사연 바로 이어가 볼게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비중은 10%고요. 매수가 2,895원인데요. 소폭의 좀 손실권에 있습니다. 현재 기관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해마루 푸드 서비스 이 종목에 관련해서는 좀 의견을 보수적으로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이게 사실 장앵커도 아는 맘스터치 너무 맛있지 않아요? 예, 그 지주사입니다. 근데 강남에다 분바탕가 뭐 하나 차렸다가 조금 좀 문제가 생겨서 접수 다 정리하고 지금 아마 회사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 중에 그 종속 회사 중에 슈가버블이라는 그 퐁퐁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이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는 지금 전국에 가맹점이 아마 1,200곳 이상 되는데 제가 알기로 1,000곳이 넘으면 가맹점은 거의 그 맥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업계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식자재 유통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성장세는 되게 좋습니다. 올해도 지금 3천억 매출에 270억 영업이익으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저평가긴 한데 약간은 종목 차트를 보시면 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사실 저희가 말하는 삼계탕 관련주도 아니고 삼계탕도 팔긴 합니다. 그 업소에서 파는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00원대 초반 가면 3,000원 가면 무조건 빠집니다. 지금 제가 왜 아냐면 저도 이 종목을 지금 꽤 오래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해서 보는데 주봉 보셔도 지금 몇 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아무래도 3,200원이 돌파가 되면 좀 세게 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슈가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맹점이라서 크게 뭐 신규 런칭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게 뭐 대박이 난다 그러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금일은 지수 영향 받으면서 개파락한 건데요. 현 위치에서는 2,800원 돌파하면 시청자분 매수가 위로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3,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단 종가로 3,100원대로 올라오면 거기서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만일에 한 5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땡기면 3,500원을 설정해 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게 저도 실시간으로 봐야 아는 거라서 확실하게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손실은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시면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그래서 위에 2,800원 올라오면 시청자분이 수익권으로 볼 수 있는 3,100원대까지 3,000원에서 3,100원대까지 보시고 3,100원 돌파되면 윗방향으로 확 틀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좀 애매하긴 한데 2,450원 깨지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참았다가 반등 구조를 2,800원 두는 거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이슈가 붙어야 주가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니까요. 관련된 이슈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유튜브에도 영웅호걸님, 스카이님도 와주셨고요. PD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네요. 저희 지금 방송해 주시는 PD님은 미녀 PD님입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힌트 공략주 드릴게요. 7글자고요. 3만 원대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샵 3772번으로 시크릿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홈프로 딱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힌트를 원하신다면 제가 한 번 더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0423번님의 SK이노베이션에 관련해서 일단 상담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12만 3천 원이고요. 비중 65%입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홍프로님 이거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놉니다. 아닌가요? 사실은 이 종목이 상담을 안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제가 안 좋은 소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안티팬이 느는 것 같아서 5G 때문에 욕먹고 삼성전자 때문에 욕먹고 그러는 상황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냉정하게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언급했을 때 유가가 지금 40달러 올라가고 내려왔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35달러대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가 대비로 자세히 보시면 종목 자체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유동성으로 올린 거지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지금 강하게 푸시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유가가 40달러가 넘어가면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일 오일을 생산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유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시청자분들께서 중요시해야 될 게 감산을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한다고 유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미국이 감산을 해야 유가는 지금 바뀔 수 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최대 생산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SK이노베이션 제가 볼 때 1분기 손실이 지금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2분기는 수익이 나겠습니까? 손실 납니다. 그러면 2년치 영업이익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노베이션하고 대형주는 한동안 언급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시면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지금 9만 원대에서 13만 원을 찍었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 반대고요. 그리고 지금 65%인데 일단은 지금 12만 7천 원대 근처 가면 12만 5천 원 이상 가면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13만 원 이상 가면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수익 나는 게 나니까.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3만 원 설정해 드리고 단 하단에
10만 5천 원 깨지면 전량 손절을 원칙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오늘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홍프로님은 정말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고 대응하시다가 다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3719번님의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25%, 매수가는 25,300원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손실권에 계시네요. 뭐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좀 나온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주시죠, 홍프로님. 사실 되게 애매한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일단은 전기세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 안 하면서 이제 원래 한국 자체 전체 이제 공기업으로서 전기를 납품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 발생이 원전을 안 하고 지금 석유나 다른 쪽 가스 그리고 석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석탄도 줄이다 보니까 연료비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유가가 조금 싸고 가스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좋아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원전 가격보다는 상대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리고 태양광도 워낙 효율이 안 나옵니다. 투자비 대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흑자 전환은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유가나 워낙 그쪽 관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감소되고 있어서 향후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옛날에 한전은 대부분 배당주로 했고 매매는 잘 안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보시면 좀 파란 게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아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걸 언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는 최근에 계속 주가는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선으로 선을 그으면 계속 하락 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탈된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만큼은 오르지 않았으니까 조금 여력은 있는데 전체적인 차트는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평이 계속 내려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22,500원이 넘어가면 상승 기조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22,000원 후반권. 그래서 저는 이분 목표가를 불행히도 제가 지금 보는 거는 2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25,500원에서 26,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어차피 손절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손절 설정은 해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종가로 19,900원이 깨지면 많이 빠질 겁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에 흑자 전환이 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실적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4001번님 보겠습니다. 비중은 15%인 한컴 MDS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2,500원인데요. 전망과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는 소폭의 손실권, 주가는 그래도 3월 19일 점차적으로 이후부터 올라오는 느낌으로 지금 우상향 곡선이네요. 그 이후에는 5월 25일 이후에 좀 횡보하는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홍프로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사실 빠지는 게 맞습니다. 지수가 오늘 지금 현재도 2% 이상 빠졌고 아침에는 6%대 맞아요. 시작했기 때문에 종목이 오르는 종목이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첫 번째는 인베디드 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하고 지금 그러니까 한컴이니까 우리가 딱 알아들으면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 그쪽 부분인데 모빌리티 쪽도 하고 있고 뭐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고 되게 많은 다방면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되게 성장성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연매출 1,6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니까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대라서 저평가 수준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구간이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19 가격을 회복을 하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당연히 걸리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2,700원대가 옛날 고점인데 돌파를 했다 내려왔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좀 옆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각으로 돌파가 된다면 종목 목표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14,000원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언택트 관련으로 조금 가끔 종목이 껴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관 수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니까 크게 상관없을 거로 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상단의 최종 목표가는 강한 흐름이시면
15,500원대 이상, 그리고 하단에 지금 중요한 구간은 11,000원 깨면 안 됩니다. 11,000원 깨면 조금 좀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모빌리티 쪽 이슈 나오면 또 움직일 때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001번님 목표가는 14,000원대로 설정해 주셨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이슈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5345번님의 만도 보겠습니다. 5%의 비중 26,900원이 매수가네요. 추가로 또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또 이슈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홍프로님. 일단 한라홀딩스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회사가 인적 분할해서 만도로 지금 이름이 난 건데요. 뭐 예전에는 이제 그 원래 만도 위니아라고 했었는데 위니아가 따로 나가면서 이제 바뀐 거고 또 조향 장치나 그 ADAS라는 그 부품도 만들고 뭐 되게 기계 부품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 정도의 회사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 지금 그 고객도 있고 해외 매출 비중도 지금 43%까지 늘어서 좋은데 문제는 최근 자동차 업황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관 외국인 수급 잠깐 확인하시면 기관이 지금 20일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월 달 들어서 반등 나오면서 매도세가 지금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위치는 사실 코로나19만큼은 반등 못 나왔습니다. 왜냐?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32,000원 전후까지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에서 반등 나오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가 정배열 차트가 아니었고 또 하나는 박스권에서 이탈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고요. 구간상은 28,000원대 올라가면 시청자분께서 돌파가 나오면은 저는 3만 원대 초반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은 살짝 오늘 꺾였습니다. 근데 선으로 보시면은 지금 반등 나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일 겁니다. 그래서 27,000원 돌파하면 3만 원 부근 보시고 단 하단에 지금 23,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종목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만도 28,000원대까지 올라가면 3만 원대를 초반을 보고 또 대응을 해라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보시고요.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6872번님 BH 가지고 계시네요. 10%의 비중 그리고 매수가는 18,600원입니다.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더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현대차증권에서는 BH 하반기에 스마트폰 업황 회복 실적 개선 가능할 것이다 라는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더 가능할런지 홍프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프로님은 앞으로의 좀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 하반기 기대 중입니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는 처음에 예전에 제가 타 방송에 있을 때 얘기했던 종목인데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삼성 부품주들은 어떤 폴더블이나 그건 강조를 하지만 아이폰 관련주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하고 OLED 쪽에 지금 특화된 기업이고요. 카메라 모듈하고 가전용 TV 전장 부품까지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치가 지금 7,800억 정도 뜨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6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이라서 저평가 수준이 맞습니다. IT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BPS로 봐도 지금 저평가 그리고 PER이 지금 현재 1.7배인데 향후에 이게 만약에 매출이 올라가면 퍼가 10배 미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22,000원 돌파하면 저는 이 종목은 지금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이 종목을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좀 올라서 제가 안 한 건데 결국에는 시청자분이 되게 운이 좋습니다. 24,000원까지 추세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아이폰 언급이 나온다면 저는 고가 돌파해서 3만 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단 하단에 지금 19,500원이 지지선이 강한데 지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는 아무도 모르니까 19,500원이 넘으면 조금은 좀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대신에 지금 22,500원 넘어가면 다음 주도 주가가 좋을 수 있으니까 하반기 제가 기대 줍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들으셨죠? 하반기에 기대주다라면서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는 꼭 봐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성장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좀 빠르게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덴티움이네요. 비중 20%, 매수가는 39,000원입니다. 꼭 봐주세요, 꼭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안 봐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덴티움 전략을 짜주신다면 홍프로님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름으로 들어도 약간 덴티.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네. 회사인데 임플란트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사업은 예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독점을 해갖고 거의 시장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2만 원에서 4만 5천 원인가 5만 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2등주가 디오, 3등주가 네오. 그러니까 임플란트 회사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덴티움도 지금 치과치료 극종 관련주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요. 사실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회사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형 성장에 좀 한계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1차적으로 기관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기관 매도세 보면 5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계속 매도합니다. 하반기로 들어서면 매도를 하는데 차트 위치상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저는 시청자분이 만약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구간상은 원래 먼저 매수를 하셨다면 솔직히 45,000원대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하락했다 반등하면 떨어졌던 자리 중에 장기 입형 자리에서 일단 한번 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하락했던 그 자리까지 온 거기 때문에 주가를 메꾼 겁니다. 그러니까 45,000원까지 보시는데요. 지금 팁을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41,000원이 올라온다면 한 번은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니까 상단에 44,000원 전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단 오늘 사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자리 건드렸습니다. 37,700원.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36,500원 깨면 손절 가격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종목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차트 위치상 큰 무리는 없다고 하니까요.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대, 코스닥은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선 또 어떤 종목들을 더 눈여겨봐야 될지 계속 이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